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그 120화죠. 이 전편이죠. 여기에 이어서 교통사고 후에 종합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한방병원을 선택해도 괜찮은지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님, 저번 영상이죠. 네. 120화에서는 그 경상 환자의 경우에 뼈를 볼 수 있는 정형외과가 좋은지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그거보다는 좀 더 큰 부상을 입어서 규모가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과 왜 양방과 한방 병원을 잘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종합병원에 가봐야 하는 환자를 좀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말이죠. 119에 실려가지고 가야 할 정도의 환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환자라면 뭐 사고 난 후에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없는 환자 정도 안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두부죠. 머리 쪽에 심한 통증이나 뭐 아니면 울렁거림 또 그 토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뇌진탕이나 뭐 그 뇌출혈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환자거든요. 이런 환자도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고 나서 의식이 없거나 뭐 출혈이 심한 환자들이죠. 자, 네 번째는 골절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뼈 부러지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부상은 크지 않지만 1번에서 4번 같이 크지 않지만 5, 6번에 해당하는 환자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과 부딪힌 후에 멀리 나가서 떨어지는 환자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말이면 뭐 거의 금요일 밤이죠. 이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피해자들. 이런 정도의 부상이라고 한다면 종합병원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머리가 멍합니다. 어떤 판단도 뭐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맥박도 빨라지고 또 그 어떤 일처리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번에서 4번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부분 큰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는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오토바이 충돌로 인해서 나가 떨어졌다면 가능하면 종합병원으로 가서 충분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특성상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와 달라서 오토바이는 안전장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김 PD님. 뭐, 즉, 모든 충격을 내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부상을 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 근래 그 오토바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퀵 오토바이가 무척 증가했다는데요. 그만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리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약 한 2배 정도는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진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전에도 강조했었죠. 길 위에서 다니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차량이라는 거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은 그 종합보험도 가입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통 위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퀵 라이더라고 하죠. 이분들 시간이 돈입니다. 요즘에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고수익이에요. 매월 한 5, 600만 원씩 이렇게 번다고 그래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 아주 빨리 운전하고 뭐 배달해야 뭐 돈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시간이 돈이니까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속, 뭐 교통위반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소규모 그 자영업자들이 자기 영업을 접고요. 오토바이 배달로 전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런 초보 라이더들은 더욱더 오토바이 운전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이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뭐 이때는 거의 조그마한 병원들 다 쉽니다. 일반 병원 진료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좀 불편한데 병원에 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뭐 금요일 날 밤이면 뭐 토요일 날 그냥 넘어가면서 일요일까지 다치게 되는 거죠. 네. 뭐 사고 후에 뭐 한 3, 4일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입원도 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늦장을 부린 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의사나 또 보험회사가 환자는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늦은 밤이나 뭐 일요일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 환자라면 사고 후에 즉시 응급실이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근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휴일이 지난 다음에 집 근처에 적당한 규모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의사나 보험회사는 더 이상 다른 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그 외상이 동반되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정으로 당장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 없었던 환자라면 의당 뭐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치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자, 이런 부류의 환자들이 한방병원을 선택한다고 하면 사고 초기에 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또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땡땡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뼈에 골절이 없다고 한의사가 이제 판단을 했겠죠. 네. 한방병원에서는 골절이 없으니까 입원하면서 치료를 하게 된 것인데 네. 이 피해자는 유독 무릎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네. 자, 일주일 이상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환자에게는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또 한약 치료를 해줬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피해자는 좀 급했겠죠. 네. 뭐 외래로 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전문을 만나서 진료하고 무릎 정밀 MRI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검사 후에 이 환자는 무릎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황당한 일인데요. 자신이 치료했던 한방병원의 한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러면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나서 2주 이상 지난 후에 종합병원에서 무릎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으나 피해자의 마음 고생은 얼마나 심했을지 뭐 김 PD님 추측이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만약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던 큰 병원으로 먼저 갔었다고 한다면 사고 초기부터 정형외과 의사는 무릎에 그 어떤 촉진이죠. 네. 촉진과 밀고 당기는 그런 운동 범위를 체크해서 정밀 검사, MRI를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인대 파열을 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대 파열이 정형외과 의사가 의심이 된다고 했으면 즉시 정밀 검사를 했을 것이고 네. 사고 초기에 한방병원에서 침이나 맞으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결과는 병원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국장님, 그 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어떤 경우인지 충분한 설명과 실제 이제 예를 들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야 형평성이 좀 맞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인데요. 그 한방병원 쪽에서는 만상적인 통증이 수반되는 환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교통사고가 나면 차들이 많이 좋아졌죠. 네네. 사고의 형태가 매우 크기도 하고 차량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차량의 그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운이 좋게도 골절이 없는 경우
자, 이런 환자는 네. 뭐 사실은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뭐 흔한 말로 교통사고로 그냥 골병 든 겁니다. 네. 뭐 큰 사고 아니겠어요. 근데 뼈는 안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만성적인 통증으로 되는 환자들이나 이런 타박상은 그 한방병원을 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류의 환자에게는 시간을 요하는 원인적 치료를 추구하는 한방병원의 치료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양방병원에서는 해주지 않는 추나요법이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한방병원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가 한방병원 가는 거 괜찮습니다. 네. 자, 김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 병원에서 진단이 탈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골절 수술이나 관절 수술 등을 하였다면 입원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술하고 나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한 2주 정도 입원 시켜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집 근처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퇴원을 시킵니다. 네. 더 있고 싶어도 입원 못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때는 한방병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는 회복기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침, 뜸치료 등 한방치료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 정도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때요, 김 PD님? 이제는 환자도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병원도 좀 많아졌고요. 한방병원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내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병원 선택을 해야겠죠. 제가 120화에 이어서 병원 선택 기준을 나름 준비해 봤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병원 잘 선택하고 치료 잘 받아서 빠른 쾌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